운이 아주 좋은 사람과 네. 운이 덜 좋은 사람, 이건 타고나요. 네. 운 좋은 시기가 길게 자주 들어오는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 아주 좋은 사람. 근데 인생에 딱 한 번만 운 좋은 시기가 들어오는 사람은 운이 덜 좋은 사람. 오늘 이야기가 이제 운인데 또 얼마 전에 운의 알고리즘 네. 요런 이제 책을 내셨잖아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단어가 조금 뭔가 운이랑은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뭐 유튜브 알고리즘 네, 이렇게만 들리는데 운이 사실 알고리즘이 없어서 운이라고 부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네. 운 하면은 추상적이고 좀 모호하고 그쵸. 비과학적이라는 의미가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많고, 뭐. 예, 그다음에 알고리즘이라는 것 자체는 뭐 AI, 맞아요. 그다음에 완전히 과학적인 네. 이런 느낌인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두 가지가 반대되는 개념을 묶어놨기 때문에 이게 뭐야라고 얘기하실 수도 그렇죠. 있는데 저는 운을 제가 계속 연구하고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운이 굉장히 정교하고 네. 인과관계가 명확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리를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잖아요. 원리는 있지만 네. 워낙 복잡하게 구성되어져 있고 맞아요. 계속 그게 진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리즘, 유튜브 알고리즘의 어떤 법칙이나 그런 걸 밝힐 수가 없듯이 운의 알고리즘도 계속 진화하는 거예요. 네. 계속 발전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기본 바탕의 원리를 알고 있으면 네. 어느 정도는 내가 예측도 가능하고 통제도 가능하고 네. 유튜브 알고리즘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계속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다 보면 네.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고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운의 알고리즘도 우리가 계속 연구하고 따라가고 그 기본 그 메커니즘을 알면 네. 어느 정도 통제도 가능하고 따라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사실 우리 삶은 그냥 그 노력, 그냥 열심히 살면 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노력은 당연한 거고요. 네. 노력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력은 당연한 건데 네. 여기에 어떤 공식이 있냐면 노력 곱하기 운이 내 인생이고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운이 만약에 변수인데 네. 만약에 마이너스로 들어간다면 네. 노력을 그때 당시에는 안 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마이너스 내 인생의 운명이 안 될 운명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운의 흐름이 어떤지 네. 그걸 잘 알아서 노력도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내가 쏟아붓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해요. 운의 흐름이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이 운이라는 게 사람들이 운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운이라는 게 우선 흐름이거든요. 네. 이렇게 쭉 흐름이에요. 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다가 어떠다가 또 막 갑자기 번개 같은 걸 맞아서 팍 깨질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가 지금 내 운의 흐름이 어떤지를 여기 책에도 담겨 있지만 냉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운이라는 거는 보통 제가 이제 운명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운이 좋은 시기가 네. 뭐 아주 길면 한 3년? 네. 보통 한 1년 이렇게 오고 네. 그게 어떤 사람은 10년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3년 운이 좋다가 1년은 좀 별로 안 좋다가 3년 또 좋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괜히 타고난 운의 흐름이나 운명에 따라 좀 달라요. 네. 근데 인생에서 성공해서 제일 중요한 건 내 운의 흐름이 좋을 때 그동안 안 좋을 때 준비를 했다가 좋은 시기에 쏟아붓는 거죠. 투자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시드머니를 갖고 있다가 이게 지금 내가 이거 확신이 있다. 이 그쵸. 종목 확신이 있다. 그때 들어가야죠. 그때 확 들어갔다가 이게 뭔가 이렇게 딱 때려서 맞기 전에 네. 빼고 그래서 또 준비하고 있다가 올라갈 때 넣고 네. 그러면 이제 잘된 운명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쉽게 어렵지 그렇게. 않고. 네. 근데 운 좋은 사람 네. 사실 타고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운이 아주 좋은 사람과 네. 운이 덜 좋은 사람 이건 타고나요. 네. 운이 아주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년 운이 좋다가 네. 1년 안 좋다가 또 3년 좋다. 그러니까 운 좋은 시기가 길게 자주 들어오는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 아주 좋은 사람. 근데 인생에 딱 한 번만 운 좋은 시기가 들어오는 사람은 운이 덜 좋은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건 타고나는 거죠. 그런 부분은. 네. 근데 인생에 있어서 운이 평생 한 번도 좋은 적이 없는 정말 운이 계속 안 좋은 사람은 없어요. 네. 한 번쯤은 운이 온다. 한 번 이상은 운 좋은 시기가 온다. 네. 아. 그때 그 한 번의 시기를 잘 잡으면 네. 내 인생이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한 번의 시기, 한 번의 운이 뭔가 바뀔 때 네. 나타나는 뭐 징조 같은 거 있는 거예요? 징조가 있죠. 왜냐면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운은
치밀하고 인과 관계가 명확하다 그랬잖아요. 네, 인간관계. 그렇기 때문에 징조가 있는데요. 아주 작게는 내가 어느 누구를 약속 장소를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뭐 접촉사고가 났다던가 아니면 계속 뭐 신호가 걸린다던가 그런 어떤 안 좋은 징조도 있고 네. 좋은 징조는 내가 좀 30분 늦을 것 같은데 그쪽에서 먼저 뭐 30분 좀 늦게 만나면 안 되냐고 얘기한다든지 네. 뭔가 이렇게 딱 맞을 때가 있잖아요. 합이. 그 흔히 말하는 어깨용어 아다리가. 아다리가 딱딱 맞는 경우. 맞습니다. 아다리예요. 제가 이 단어를 참 쓰고 싶었는데, 예, 대신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이게 일본 용어라면 죄송합니다. 이거 어느 나라 말인가요? 예?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아귀가 딱딱 맞는다 그래야 되나요? 뭐, 하여튼 네. 그게 톱니바퀴처럼 착착 맞아 들어갈 때. 그렇죠, 그렇죠. 그걸 저는 타이밍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타이밍. 예, 그러니까, 운이 변하는 징조를 볼 때는 네. 우리 이 지구를 이루고 있는 삼원, 네. 천지인 이 세 가지 요소에서 봐야 되는데 네. 하늘은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일을 하려고 하는데 타이밍이 딱딱 맞아 들어가요. 그걸 느껴요. 근데 뭘 하려고 하는데 자꾸 타이밍이 어긋나요. 네. 그럼 그때 이제 미리 감지를 하는 거죠. 내가 운이 좋으려고 하나 안 좋으려고 하나. 그거를 냉정하게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네. 아닌데도 자꾸 좋다라고 내가 이렇게 어거지로 바꾸려고 해서도 안 되고 네. 좋으면 그 좋은 걸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과감할 필요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 땅은 이제 풍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풍수 같은 경우는 그 학문 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언급하진 않고 저는 지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뭔가 또 잘 되고 네.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고 네. 또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인연이 되어주고 그걸 귀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내 운이 좋아지는구나. 근데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다가온 사람이 나한테 피해만 끼치거나 네.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그 사람이 방해물이 되거나 네. 그런 경우 이제 내가 지금 운 타이밍이 안 좋은가 보다라고 알 수 있고 이는 나 자신이거든요. 우리가 뭔가 이제 일을 하거나 진행할 때 설레고 하고 싶고 네.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잘 될 것 같고 잘 때는 오늘 참 보람 있는 하루를 산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네. 사람은 가장 먼저 내 운을 인지할 수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네. 그리고 그거를 내가 얼마나 예민하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네. 앞으로의 나의 미래나 이런 것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해요. 그런 쪽에서. 네. 그런 징조를 바로바로 딱 캐치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일을 주로 계속 하셨으니까. 네, 이 일을 계속 했고 네. 그다음에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뭐 이렇게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얻으려고 하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을 뭐 볼 때도 많이 볼 때는 막 100군데도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저는 그런 거 보러 갈 때마다 다 체크해요. 내가 갈 때 어땠는지, 들어가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래서 아니면 안 하고 맞다 싶으면은 어떻게든 잡고. 예.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지금 내가 운에 대한 징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원칙 하나만 하면 모든 상황이나 이런 조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예민하게 생각하고 경계하는 거예요. 예민하게.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 예. 경계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아까 천지인에서 지가 이제 주변 사람이라고 하셔서 예. 여쭤보고 싶은 건데 흔히 이제 우리가 기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귀인. 그분을 만나고 싶어도 우리가 사실 누가 기인인지 이게 좀 구별하기도 쉽지 않고 네. 또 기인을 만들기도 쉽지 않은데 네. 어떻게 하면 좀 알아보고 만날 수 있나요? 우리 기인. 보통 옛날 우리가 그 책이나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동쪽으로 가면 기인을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인생을 사는데 가장 빠르게 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귀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귀인을 잘 만나면 10년 걸리게 한 달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험도 많이 해보셨을 거고, 저도 많이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미 귀인은 내가 수학 문제 계속 푸는데 답 안 나오는데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귀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네. 내가 어떤 귀인을 만나고 싶은지 내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유튜브를 시작한다. 그러면 이 분야에서 유튜브를 잘하고 계시는 뭐 김 작가님이시나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나고 싶다라는 귀인에 대한 내가 마치 우리 배우자 기도하듯이 정확한 조건이 있어서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해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서 만나면 이렇게 해야지 라는 걸 계속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귀인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귀인을 딱 만나면 1분 정도 대화를 했을 때 설레임을 느껴요.
1분 만에. 네. 뭐지?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하면 감동이 밀려와요. 네. 와, 이렇게. 왜냐면 내가 10년을 찾았던 답을 이 사람이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1시간을 만나고 나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헤맸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연인 아닌가요? 거의 귀인을 만나면요. 연인 한눈에 반하듯 그런 연인보다 더 강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 귀인을 만났을 때는 이런 네. 정확하게 내가 감정이 들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네. 사기꾼을 만나도 똑같은 감정이 들어요. 왜요? 사기꾼을 만나도 1분 후에 설렘을 느끼고 네. 10분 만에 감동을 받고 1시간 만에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네. 느낌을 받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귀인이든 사기꾼이든 똑같은 감정과 발단 과정이 있으니까 네. 그럼 나중에 이 둘을 또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네. 한 10번 정도 만나면 네. 귀인은 내 인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줬거나 아니면 나를 조건 없이 정말 베풀어주고 네. 아껴줘서 네. 내 감정에 어떤 충만함을 느끼게 해줬거나 행복을 줬어요. 근데 사기꾼은 10번 정도 만나고 나면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거나 손해를 끼치고 있어요. 그럴 때 얼른 눈치채고 거기서 이제 사기꾼과 귀인을 감별해서 손절을 할지 계속 갈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아 근데 처음에 사기꾼한테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사기꾼 한 번도 못 만나보셨죠? 네. 저는 이제 사기꾼을 많이 만나봤어요. 아. 왜냐면 제 상담을 오시는 분이 사기꾼들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만나니까. 사기를 당한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그 사람에게 빠져들고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귀인과 똑같은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네.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기꾼을 만나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네. 제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첫 만남은 정말 사기꾼을 만나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동안 헤맸나 보다는 느낌을 받아요. 예. 그래서 애초에 인연을 잘 걸러서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인연을 네. 잘 골라서 만나야 된다. 네. 인연을 뭐 함부로 맺지 말아야 한다는 네. 부분도 책에 있던데 어떤 얘기죠?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네. 그 시 구절 중에 법정 스님의 네. 함부로 인연 맺지 마라라는 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프게 인연을 맺으면 네. 정말 만나야 되는 인연을 만나지 못해서 맞아. 어설픈 인연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맞아요. 구절이 있는데 맞아요. 정말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네. 아무나 막 만나면 안 돼요. 맞아요. 한번 파장이 연결이 되면 내가 끊고 싶어도 어느 기간까지는 못 끊을 수 있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계속 내 인생이 맞아, 정말 맞아. 고통을 받아야 될 수 있거든요. 특히나 서로 아는 사람이 다 얽혀 있으면 진짜 못 진짜, 끊는 네. 거더라고. 요즘에 수박 이렇게 볼 때도 네. 어때요? 뭐 이렇게 밑으로 보고 퉁퉁 때려보고 맞아요. 그렇게 신중하게 고르면서 사람을 만날 때는 얼마나 더 신중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이러다 보면 네. 만날 수 있는 사람의 폭이 점점 줄어드는데 어쩔 수 없어요. 특히 여기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 나이가 이제 10대, 20대보다는 30대, 40대 이제 점점 내가 나이가 더 들어가는 그렇죠. 그리고 원숙해지는 그런 나이대가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관계의 폭이 네. 넓고 얕아지는 게 아니고 이제 좁고 점점점 깊어지죠. 깊어지는 거예요. 네. 정작 내가 연락하는 사람이 5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사실 뭐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요. 그렇죠.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운 나쁜 사람은 뭐 가족이라도 피해야 한다고. 저는 항상 파동을 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파장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 우주는 아주 촘촘한 파장의 그물로 되어져 있고 네. 그 위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도 파동 에너지, 파장을 내보내고. 네. 근데 이 파동 에너지가 상극인 경우가 있어요. 상극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3가지의 경우가 있거든요. 네. 서로 만나서 마이너스인 경우. 아, 양쪽 다 마이너스예요. 네. 그 다음에 한쪽은 아무 영향을 못 받고 네. 한쪽만 마이너스인 경우. 이런 2가지의 케이스는 알아서 멀어집니다. 왜냐면 득될 게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정말 상극 중에서도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 천자. 한쪽은 플러스고 한쪽은 마이너스예요. 네. 그러면 플러스인 쪽은 계속 만나려고 하고 그렇죠. 마이너스인 쪽은 계속 도망치려고 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천적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극, 천적은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냥 안 만나야 돼요. 네.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나 친구나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직을 하거나 네. 안 만나면 되는데 네. 가족인 경우, 나 아버지랑 내가 천적인 경우 네.
동생이랑 내가 상극인 경우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있죠. 드문 경우가 아니라 흔해요. 네. 어떤 인연법에 의해서 그 상극과 천적을 만남으로써 네. 나를 성숙시키고 네.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맺어줘요. 이상하게.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부부간의 상극인 경우가 제일 힘든 경우고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 만날 순 없잖아요. 가족인데. 그렇죠. 거리를 둬야 돼요. 음. 만약에 부부인 경우에는 네. 뭐 주말 부부를 하거나 부모님이랑 내가 상극인 경우에는 독립을 해서 살고 맞아요. 정말 좋은 날만 만나는 거예요. 부모님 생신이나 어버이날이나 명절 때만 만나고 그래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거든요. 서로. 맞아. 그렇게 하시는 게 전 좋다고 봐요. 아. 그런데 만약에 직장을 다니는데 상사가 상극인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당장 이직이 안 되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나랑 이 사람 사이에 우리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뭐 벽들. 벽 있잖아요. 유리벽 네. 있잖아요. 네. 머릿속에 그렇게 있다고 심상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파장이 나한테 못 미친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 사람에 대한 생각도 집에 가서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실제 같은 공간에 없어도 그 사람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파장이 연결돼 있고 네. 그게 나의 어떤 에너지를 해치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만약 그 직장 상사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실 이 벽이라는 게 네. 가상으로 세운 거니까 네.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직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너무 안 맞다. 네. 이게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실 텐데 네. 진짜 그 직장 상사 때문에 네. 정신과 진료받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그게 물론 직장을 함부로 이직하거나 그게 쉽지 않은 건 저도 알거든요. 네.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이거는 내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파괴되는 과정이에요. 정말 내가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걸 참고 견딘다는 네. 게. 그래서 그렇죠. 물론 직업적인 안정성, 돈 이런 것도 있지만 당장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데 맞아. 매일매일 너무 내가 직장 나가는 게 고통스러워. 네. 사실 우리가 집에 있는 시간보다 직장에 있는 시간이 더 더 많거든요. 많죠. 그럼 내 어떤 인생, 행복 이런 거를 돈보다 훨씬 더 내가 많이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받는 돈보다. 그래서 이직을 저는 하시는 게 맞다. 맞아. 그래서 내가 정말 안 맞는 사람하고 함께 있다가 네. 그 사람으로부터 벗어나면 어떤 느낌이냐면 군대 가면 화생방 하잖아요. 화생방 들어갔다가 나오는 느낌이에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네, 화생방 들어가면 아시잖아요. 네. 나오면 내가 천국에서 살고 있었구나라는 느낌 받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왜냐면 저도 이제 상극인 사람과 네. 같이 사업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겪어보고 거기서 벗어나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짜 너무 힘들면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 또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네. 게 꼭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럴까? 네. 네. 의문을 되게 많이 가지잖아요. 예, 예. 저는 그걸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옛날에 이거를 느낀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 이제 당연히 군대를 가잖아요, 남자들은. 예. 20대 초반에 군대에 있었는데 제가 되게 열심히 하는 네. 장병이었어요. 네. 정말 뭐 모으면서 표창장도 네. 받고 근데 막 인간관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네. 정말 뭘 잘못하는 거 그냥 열심히 하는 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제가 일병 때 위에 상병이 4개월 지나는 선임이 저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싫어해서 그게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의를 갖추고 상병님 혹시 제가 어디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네. 제가 고쳐보겠습니다. 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야 하더니 나중에는 도윤아 나는 그냥 네가 싫어. 왜 자꾸 이유를 물어? 그냥 싫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때 뭔가 번개가 쳤어. 우리가 보면 영화에서도 보면 네. 그 살인범이 네. 누굴 죽이거나 이렇게 네. 할 때 꼭 그 피해자들이 네. 왜를 찾자. 왜 죽였냐. 네. 왜 죽였냐고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한테 그 왜가 없을 수 있거든. 근데 그 왜를 찾는 과정이 묻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사람한테 너무 힘든 시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네. 넌 날 왜 사랑해? 라고 물어보면 네. 사실 왜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그 사람 자체가 왠지 모르겠지만 좋고 사랑스러운 거잖아요. 네. 똑같아요. 미운 감정도. 그러니까 그냥 상극인 거예요. 그냥 상극이기 네, 때문에 상극인 거예요. 예. 굳이 거기 의문을 계속 가지지 말고 처음에는 이제 예. 노력해보고 뭐 어떤 것들이 제가 부족합니까 보완하겠지만 네. 그거에 넘어선 거라면 네. 말씀하신 대로 떠나야 된다. 그리고 노력해서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네. 그 사람이 그렇죠. 노력해서 바뀌느니 그 시간과 에너지를
나를 사랑해주고 나랑 맞는 맞아요. 사람 만나서 함께 행복한 게 훨씬 나아요. 열심히 살지만 유독 좀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좀 간혹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사람들은 뭐 공통점이 있어요? 네. 이제 네 가지의 이제 제가 공통점이 있는데 네. 첫 번째가 뭐냐면 비관주의자예요. 아, 비관주의자.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인지하는데 비관주의자, 낙관주의자, 긍정주의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네. 비관주의자는 말 그대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안 될 거야 생각하는 경우고, 네. 낙관주의자는 잘 될 것 같아. 어. 고 긍정주의자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긍정주의자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전쟁터에 나갔어요. 네. 삶은 전쟁터잖아요. 네. 근데 총을 맞았어요. 네. 그 팔에 맞았어요. 네. 그러면 비관주의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이제 출혈로 죽을 거야. 죽을 거야. 그 다음에 낙관주의자는 괜찮을 거야. 그래서 때로는 낙관주의자가 세상을 더 망치기도 합니다. 네. 네. 긍정주의자는 내가 총에 팔을 맞았지만 두 다리는 멀쩡하니까 네. 여기서 의무병을 빨리 찾으면 팔 하나는 못 써도 살 수는 있을 거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있는 그대로. 예, 근데 비관주의자가 왜 열심히 해도 안 풀리냐면 좋은 상황도 비관적으로 보고 네. 나쁜 상황에는 또 비관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은 계속 나쁜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살면서 기회가 자주 오지 않고 맞아. 그리고 정말 아주 신랏 같은 기회가 오더라도 네. 준비가 된 사람은 그거를 쇠사슬 같이 강철로 만들어서 그쵸. 내가 잡아요. 네. 어떤 인연도 그렇고. 네.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기회가 와도 못 잡고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있고요. 세 번째는 운의 흐름을 몰라요. 그러니까 운의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식으로 치면 매수 타이밍에 매도를 하고 매도 타이밍에 매수를 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과감해야 될 때는 조심하고 네. 정말 조심해야 될 때는 또 과감해요. 네. 그래서 운의 흐름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철부지라는 말을 하거든요. 네. 철이 계절을 말해요. 그다음에 부지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떤 우리의 인생에도 사계절처럼 흐름이 있는데 네. 겨울에 씨를 뿌려요. 철부지는. 네. 그다음에 가을에 추수를 안 하고 겨울인 줄 알고 쉬어요. 네. 그러니까 내 운의 흐름을 모른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쓸데없는 연민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굳이 연민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네. 나도 힘들면서 네. 너도 힘들지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연민을 갖고 네. 왜 쓸데없는 연민이냐면 그 사람이 고마워하지 않아요. 나도 힘든데 내 돈 빌려줬는데 고마워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독한 말로 쓰레기 연민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악연을 귀인으로 착각하고 잘해줘요. 그리고 간혹 오는 귀인에 대해서는 네. 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네.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의심해요. 그리고 아니면 막 들러붙어요. 그래서 귀인을 질리게 해서 벗어나게 해요. 간혹 이런 말을 하세요. 아무리 악연이라도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네. 그거는 뭐가 다른 거냐면 예수님은 원수임을 알면서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원수를 귀인으로 착각하고 사랑하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연민이 있다. 네. 이 네 가지 공통점이 있죠. 이 네 가지 공통점. 네.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 거겠네. 그렇죠. 지금 내가 맞아, 난 네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해 네. 라고 생각하면 바꾸면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그런 경우는 피할 수 있는 거죠. 네 가지 한 번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비관주의자예요. 비관주의자. 예. 두 번째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운의 흐름을 몰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쓸데없는 연민이 있어요. 이 네 가지. 네, 이 네 가지.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이제 인간의 유형이 비관주의자와 네. 낙관론자와 이제 긍정론자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긍정주의자. 긍정주의자. 네. 그 긍정주의자가 막연히 막 낙관론자를 좋게 본 게 아니라 그냥 네. 상황을 있는 그대로 있는 보는 그대로. 사람을 긍정주의자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사실 우리가 그 불안하거나 힘든 순간이 되면 네.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만 보는 게 좀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힘들죠. 네. 그냥 거기서 상상을 해버리니까. 예. 되게 여기서 더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지? 네. 그런 것들. 근데 미래를 생각하면 누구나 불안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네. 아무리 인격이 뭐 훌륭한 사람도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불안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뭘 할 수 있지? 지금 이 순간. 예. 그리고 과거를 보는 건 의미가 또 없고. 네. 네.